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 활동 이번 시간에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형은 앞선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대학 입학 전형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이수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 함량과도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송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반드시 함량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학업에 대해서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이 학업을 주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습한 내용들을 융합하고 그리고 탐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로활동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역량이라는 것을 평가를 한다. 역량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기준은 다름 아니라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특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시간에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학습 시간에 모든 교과 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학습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또 친구들과의 토론, 발표 활동 과정에서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 시간에 임하는 것이 학습 시간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뭘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친구들 학습한 내용을 본인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관련 동영상을 많이 접한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동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듣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갖춘 친구들은 그러한 제시된 학습 내용을 스스로가 반드시 뭐한다?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지식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미흡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학업 역량이 조금 미진한 친구들은 우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학습 시간에 집중하기, 두 번째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기, 세 번째 학습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해보기, 이 부분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패턴은요, 일단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역량이라는 개념이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이것이 전제되어야지 역량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즉, 학업 역량을 갖춘 친구들은 학습한 지식을 그냥 내 안에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의 이해를 넘어서 학습한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과 학습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봅시다.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 패턴에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학습 패턴을 성찰해보고, 만약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미흡한 친구들은 이 부분을 욕심내어서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학습한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발표나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활용해 보는 겁니다. 쉽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혹은 형성평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방법으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장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혹은 더 알고 싶은 것은 없는지와 같은 지적 호기심을 발산해 보도록 합시다. 나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대회들 있죠. 근래에는 사회토론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수학 사고력 대회, 그 다음에 교내 과학 토론대회, 이런 대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수상을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한 지식을 내 안에서 가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활용해 보는데 서슴없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 특성,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지식과 융합시킨다는 겁니다.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과목에 융합시켜서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 낸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독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생활과 윤리 시간의 학습 내용과 연계시켜서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2학년 때 배웠던 고전과 윤리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내용을 융합시켜서 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배운 과거의 지식이
단순히 문제만 푸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후에 배우는 학습 내용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모습을 상위권 학습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 어디서 들었는데? 맞아. 2학년 때. 아니야. 1학년 때지. 그렇게 과거의 지식을 담아놓지 마시고 과거의 지식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어서 지금 현재의 지식과 융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지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 호기심이 발산이 된다라고 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학습 내용과 연계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위권, 현재 본인의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학습 패턴은 어떠한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학습 시간을 조금씩 쪼개어서 이러한 학습 성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봅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욱더 신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존중감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많이 만나와 봤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그 친구들의 성장 정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요. 무한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러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이 없는 친구들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공부라는 거, 학업이라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결과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번 시련에 봉착할 거고 부딪힐 거고 그 시련 속에서 슬퍼할 수도 있고 눈물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뭘 해라?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문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깊고도 넓습니다. 그 넓은 학문의 세계에서 우리가 노력한들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따라서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겁을 먹고 자신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기대감과 미래지향적인 신념으로 학문의 세계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결과가 그래도 좋지 못하다. 낙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낙담은 잠시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성장했는지를 스스로가 분석해 보시고 그 성장한 점에 주목을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지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송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단한 학업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함께 해 나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